자, 여가부 폐지를 할 수 있을까요? 저들은 여가부 폐지를 할 수 있을까요? 공약이라는 것은 지키려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공약 자체를 걸지 말라고 주장했다. 우리들 입장에서는 여가부 폐지에 대한 이제 결과물이 궁금한데,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요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는 물결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단순하게 일배 부류의 사람들은 여성가족부가 여성이 우월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요 마인드를 제외하고 나면 여성가족부는요 사실 김대중 대통령의 유산이거든요. 어떤 의미냐면은 이효 여사가 진정한 페미니스트였어요. 이효 여사 김대중 대통령 시대에는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해서 이효 여사 정도가 완전히 초엘리트였던 거고, 그쵸.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효 여사랑 만날 때 이효 여사가 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완전 유학까지 갔다 온 유학파. 그 페미니즘은 지금의 레디컬 페미랑 약간 개념이 달라요. 형제가 태어났어. 남매가 태어났는데 누나나 여동생은 남자 중학교, 고등학교 보내려고 초등학교만 보내던 시절의 이야기예요. 실제로 투표권 같은 것도 선진국가에서도 여성들한테 투표권이 꽤 오랜 시간 없었던 거잖아요. 민주주의 국가였던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데는. 근데 그런 거랑 마찬가지인데 여가부라고 하는 것이 그런 맥락에서 세워졌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여가부의 역할이 점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성이 앞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가족을 보살피는 관련된 일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처가 된 거예요. 근데 일외 부류 아이들이 여가부의 여성이 막 초페미 이런 게 돼갖고 거기다가 막 30조씩 예산 쏟아붓는다 막 이런 식으로 거짓말 선동을 했던 거고, 거기에 윤석열이 넘어갔던 거. 사건은 이거예요. 되게 단순한 거예요.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정리를 한번 해주자고 생각해. 여성이 지금도 일부를 제외하고 나면 한국 사회에서 남성보다 우월한 존재가 되느냐? 이것도 아니야. 일부를 제외하고 나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일베가 주장하는 건 있잖아요. 약간 좀 비하 좀 할게요. 죄송해요. 뭐 일부 이야기겠지만 너무 찌질해가지고 여자친구 하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애들이 세상의 모든 탓을 여성들한테 돌렸던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일부 여성들이 좀 어떤 여성 우월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게 있겠지만 다수의 국민들이 여성이 사회적으로 남성보다 우월하다고 이야기 지금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일은 여가부 일 중에 10%도 안 된다고, 예산으로 따지면. 근데 요거를 지금 폐지하겠다고 하고 현실적으로 지금 대안도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 실제 여성운동을 했던 분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여가부 폐지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이름은 바뀔 수 있다. 사실 이제 여성가족부가 정부 조직법에 보면은 행정각부에 여성가족부가 존재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여성가족부라는 명칭 변경이나 폐지 관련해서는 사실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국회에서 분명하게 입장 정리가 돼야 폐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은 국회를 움직이는 건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우리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여성단체나 시민사회단체 아니면 깨어있는 어떤 분들께서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 역할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필요하다, 뭐 사회적 구조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 아직도 존재하고 있잖아요. 물론 남성들에게 조금 더 젊은 남성들에게 불리하다고 뭐 판단되는 부분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조적 사회적으로 여성의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지금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민사회단체나 시민특께서 계속해서 이런 부분 여성가족부 존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누나도 없고 엄마도 없고 딸도 없는 사람인 남성이면 내가 왜 이렇게 사회적으로 소외받나 생각하는 분들 일부 있을 수 있죠. 근데 세상을 어떻게 남녀를 구분을 하냐고. 차라리 그럴 거면은 뭐 레디컬 페미도 마찬가지지. 남성 없는 여성 그런 뭐 왕국이 있다잖아요. 결국은 뭔지 아세요? 그렇게 구분하면 인류의 중단이 와요. 남성 여성은 다른 개체지만 여성 남성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인류를 지속시키는
남이 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냐고. 그럼 그 중에 일부를 혐오를 끌어와가지고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네 말지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나온 얘기 뭔지 아세요? 이제 그쪽에서 이름만 바꾸는 안. 이름- 평등가족부. 음. 내가 여기다 한마디 더 못했지. 조삼모사냐 이 새끼들아. 그러니까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했으니 폐지하고 평등가족부로 바꾸자. 그러면 정치적 선동을 선거 때 내내 해왔던 거잖아.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고. 저는 이거 굉장히 하기 힘들다고 봐요. 지금 뭐 보건복지부로 일부 이관하고 한다는데 현실적으로 힘들다니까.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도 힘들어요. 사실 선거판에서 갈라치기 하려고 이준석이 써먹은 대표적인 사례가 여성가족부 폐지잖아요.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이제 이쯤 돼서는 미안한 얘기지만 윤석열이 당선자가 됐으니까 자기네들이 갈라치기해서 선거에 이용하려고 했다라는 부분 인정하고 사실상 기능이 필요한 여성가족부를 인정하면서 이제 뭐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한 걸로 내세웠으니까 평등가족부로 바꾸겠다? 이거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갈라치기 인정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여성가족부의 기능 인정하면서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해답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름 바꾸는 것 정도 이해합니다. 그럴 수 네. 있다고 생각해. 뭐 당선됐는데 그것도 못해? 근데 여성가족부 해체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일베 부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이대남 뭐 맞춤형 공약으로 여성가족부 폐지하겠습니다 했는데 부작용이 더 많은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게 그 하나의 좀 일정 부분의 안 좋은 사례를 가지고 여성가족부를 폄하하거나 여성가족부를 없애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할 거면은 우리나라 모든 부처가 다 없어져야 돼요. 국토부도 없어져야 되고 과학기술부도 없어져야 되고 아니 어떻게 다 100%를 만족시키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정을 하겠다, 개선하겠다라고 표현해야 되는 것이지 요거 마음에 안 드니까 없애. 요거 왜곡된 거에 자기들이 현혹돼 가지고 없애 그럴 거면은 대한민국 자체가 없어지겠네요. 아니 그 우리나라 부처가 다 잘만 합니까? 예를 들어 북한이 도발 자꾸 하면 국방부 해체하겠네. 그러니까요. 이건 정확히 말하면은 정부 부처 내에서도 규모가 작고 여기에 대한 약자에 대한 일종의 갑질이에요. 여성가족부는 만만하니까 뭐 국방부 해체하겠다고 하면 재경부 뭐 기재부 해체하겠다고 하면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만만한 거 하나 어떻게 한번 건드려 보는 거예요. 이게 일베짓들이 하는 거잖아요. 이 마인드가 약자들이 있잖아. 희롱하고 놀리고 그 우리나라 여성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강남역 살인 사건 같은 묻지마 범죄 같은 거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공포를 느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짓 하는 놈들이 일베인 거예요. 그 마인드가 국정으로 돌아왔는데 결국엔 이거 바꾸지 못하고 평등가족부 정도로 바꿔볼까? 뭐 조산모사가 아니고 뭐야. 여성가족부는 안 돼. 평등가족부는 오케이. 예. 미친놈들 진짜. 자, 중간 속보 제명인의 마을 17만 돌파했습니다. 박수네. 돌파했어요? 네, 오. 17만 136명. 야, 새날의 의미인가요? 새날의 의미 우리 방송 진짜. 제목 바꿀게요. 새날이 아니고 제명인의 마을로. 자, 감사드리고. 자, 다음 문제로 갈게요. 영국의 싱크탱크인 엠버가 3월 30일 날 발표한 자료 한번 볼게요. 전 세계 풍력 태양광 에너지 비중 평균 10%고요. 한국은 4.7. 그래프로 볼게요. 전체 발전량 대비 풍력 태양광 발전 비중. 와, 덴마크 부럽다. 세계 평균이 10.3인데 한국이 4.7이에요.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하려고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고요. 이명박근혜 정권이 얼만큼 못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에 가깝습니다. 태양광 패널 중국산 어쩌고저쩌고 이준석 같은 애들 어마어마하게 경침냈잖아. 실제로 보면은 풍력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덴마크는 벌써 51.8%가 됐어. 스페인 32.9, 독일 28.8, 영국 25.2, 한국 4.7. 이렇게 되면요. 한국 경쟁력 떨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윤석열이 탈원전을 멈추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탄핵감이라고. 왜냐하면 지금 30%인 원전 비중을 35%로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윤석열의 공약이 그렇고 현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만큼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도 화력 발전하고 있고 수력 발전하고 있고 풍력, 저력, 태양광 발전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도표를 보니까 확 현타가 오는 거야. 이거 큰일 났다. 윤석열 5년 지나고 나면 대한민국 일본에 또 뒤처지고 중국에 또 뒤처진다는 소리 나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혹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저도 방송에도 대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의 효율이 떨어진다. 풍력, 태양광 뭐 이런 부분의 효율이 떨어져서 그 해답은 원전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은 원전은 내가 필요해서 내일 당장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마찬가지로 원전에 대해서 대안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전기가 필요한 건 지금이라는 것이죠. 지금이고 원전을 지으려면 부지 선정이 필요하고 그것을 건설하는데 정말로 초스피드로 해도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전기가 필요한 건 지금이다. 그러면 지금 당장 설치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태양광과 풍력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단은 전기 효율이 발전 효율이 있든 없든 일단은 풍력 세우고 태양광 설치해서 전기를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렇게 가면서 신재생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고 신재생 관련해서의 효율성을 높여가는 걸로 개발을 한다는 것이죠. 즉 유럽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430기가와트급의 풍력을 신규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미국은 바이든 정부가 계속해서 태양광 쪽으로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기존에는 상당히 높은 기술력이 갖고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런 쪽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러면 계속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나름대로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유럽의 뭐 덴마크나 스페인, 영국에 비하면 너무나 뒤처져 있구나라고 해서 좀 놀랬고 더구나 더 중요한 것은 평균 이하다는 것도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나 몽골, 베트남도 풍력이나 태양 에너지 비율이 10%를 넘고 있는데 한국이 그 절반밖에 안 된다는 것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우리가 알리백 뭐 이런 얘기하면서 환경이익이, 기후이익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탄소세 부과하겠다 이런 것도 있는데 환경이익과 기후이익이 그다음에 경제적인 문제도 돌파하려면 이렇게 풍력이나 태양광 에너지 같은 것에 좀 비중을 두고 앞서서 좀 대책을 세우고 밀고 나가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윤석열 당선자처럼 원자력에 비중을 두고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면 잘못하면 정말로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한 지 유엔 기준으로 이제 2-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잘못하면 선진국의 연착륙을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좀 맞아요, 두려움이 맞아요. 앞서서 좀 걱정이 그러니까 됩니다. 선진국이라는 게 예. 예, 1인당 국민소득만 갖고 만드는 게 아니라 유럽에서 그렇죠. 그렇게만 따지면 있잖아요. 산유국이어서 막 5만 달러, 6만 달러 되는 나라들이 선진국이라 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렇지 않다. 여러 가지 것들이 맞춰줘야 되는데 진짜로 아리백은 뭐 제미스 백처럼 아리백은 선진국이 우리가 가는 지표 중에 하나서 문재인 정부가 그걸 했잖아요. 지금 하고 있으려고 했다가 지금 정권 교체를 당하는 상황이 왔는데 정말 불안합니다. 이 부분이 오히려 정치보복 이런 것들은 있잖아요. 한번 지나가면 나중에 한번 뒤집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국내적인 문제고. 요거는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저번에 그 산에서 강원도 쪽 막 경북 쪽 불 나갖고 40-50년 된 나무가 타버리면은 다시 키우는데 또 그만큼 걸리는 그렇죠.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선진국을 만들어 놓고 뭔가 미처 선진국이 되지 못한 분야들을 끌어올리는 입장에 있던 정부가 그것을 이어줄 이재명 정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역진 아, 또 나무가 한참 자랐는데 이걸 나무를 베버리고 다른 걸 심겠다는 거는 약간 비슷한 관점이라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물론 신재생 에너지의 전부는 아닙니다만 풍력, 태양광 에너지 비중이 한국이 4.7%밖에 안 된다는 현실을 알면 요거를 10%로 늘리고 15%로 늘리면서 원전 비중을 줄이고 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걱정된다. 원전 비중 최소한 늘리겠다고 말하는 거는요. 후진국도 어마어마한 후진국이나 가능한 이야기예요. 거기는 대안이 그것밖에 없다면 그걸 늘릴 수밖에 없겠지만 기술 인력이 발전해가지고 신재생 에너지 종류가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전 비중 높이겠다고 하는 건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